실컷 깠으니까 실컷 칭찬할 차례. 폭풍 칭찬.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찬양의 시간. 두 번째 작품은 윤태호 작가의 미생.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밥씨가 윤태호 빠순이. 빠순이까지는 아니고 좀 좋아하는 정도죠. 제가 이제 들깨이빨 작가님 찬양했듯이 자, 찬양해주세요. 아이,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윤태호 작가는 작가가 원래 만화를 했었어요. 허영만 문화생이기도 했고. 네, 여튼 그래서 저는 만화책 있던 시절부터 좋아하던 작가여서 네, 그래서 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어쨌든 미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서 뭐 따로 기본 정보를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서 연재를 했었고 2012년 7월 17일부터 2013년 8월 13일 정도까지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12년, 13년에 연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유료화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드라마가 그쵸? 그렇게 성공하고 애시당초에 기획부터 이제 이거는 좀 상업적인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래서 유료화 될 거가 거의 확실했던 웹툰인데 회가 좀 비싸요. 돈이 좀 비싸. 인기 있으니까 딱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보는 데는 14,000원이 들어요, 현재. 근데 단행본으로 나오면은 단행본이 총 9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사면 99,000원. 네, 할인을 받아도 뭐 보통 10% 요새 그거 출판법 그래, 그거 도서 전까지인지 뭔지. 그래. 그래서 10%까지밖에 안 해줘서 그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정부인데 아,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단행본 사는 거보다는 확실히 싸니까 뭐 미생 웹툰을 안 보신 분이라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근데 뭐 요새 도서관에 뭐 미생 없는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쵸. 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고요.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차는 되게 이게 회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145화로 돼 있는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바둑 경기랑 이렇게 매치가 되게 돼 있어서 구성이 뭐 회가 이제 뭐 1회, 2회 이게 아니고 1수, 2수, 네, 3수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145수까지 되어 있고 그 뒤에 후기들이 좀 있고 뭐 에필로그처럼 붙은 게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가 소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영만 문화생으로 만화계에 입문을 했는데 이게 1988년. 그 이후에 뭐 93년에 비상착륙으로 데뷔했다고 하네요. 여튼 그렇고 나중에 뭐 다양한 작품을 했는데 야후로 문화관광부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받았대요. 제가 이 야후 보고 이 팬이 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이끼. 이건 영화가 그쵸. 됐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다루게 되면 영화 폭풍 까기 하고 싶어. 웹툰의 매력을 1도 못 살렸어, 진짜. 아무튼 그렇고 욕하고 이끼. 싶다 갑자기 나도. 네. 윤태호 이끼. 요거 유명했고 그 뒤에 미생으로 거의 엄청난 히트를 그쵸. 친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끼도 되게 영화는 되게 잘 됐고 인기 많았거든요. 근데 미생이 더 큰 맞아요. 성공을 하고 지금은 약간 내려왔죠. 파인으로. 파인. 근데 파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2차 창작이 안 나온 상황인데 웹툰만 있으니까. 건데 그거는 약간 스토리가 좀 마이너해요. 미생보다는. 뭐 근데 워낙- 미생 시즌2가 나올 거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인 끝나고 나서. 기대해봐야겠네요. 그것도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화 옛날부터 하시다 보니까 요새 웹툰은 거의 단행본을 봐도 한 페이지가 그냥 컷, 한 3-4컷 이 정도로 돼 있는 게 많은데 만화책의 구성을 따르죠. 거의. 네, 단행본이 그래서 만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요. 그 배경도 진짜 웹툰 보통 배경 잘 안 그리는데 맞아. 배경도 하나하나 그리고 맞아. 심지어 올 컬러. 예, 엄청난 그리고 항상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시고 와 이분은 이러고도 나만 아나? 체력이 나만 아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고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준비를 만화입니다. 진짜 미생. 많이 하고 그리는 것 같아요. 배경이나 이런 것도 진짜 세세하게 하니까. 그쵸. 삼첩반상 코너를 해보죠. 네.
첫 번째 차는 미생과 바둑입니다. 이게 미생이라는 제목 자체도 바둑 용어에서 온 거고 이게 무슨 아직 집이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말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바둑 한 집 할 때 뭐 이렇게 한 칸만 남아있으면 미생이라 하고 그게 연장이 돼야 완생? 뭐 그렇게 한다 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의미의 바둑 용어를 갖다 썼는데 남자 주인공도 바둑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는 경우고 바둑하고 이제 내용이 연결되게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갖다 맞추는 거지만 사실 그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작가님이 이거를 그릴 때 다 기획을 했고 단행본에 해설을 넣으려고 했대요. 근데 댓글에 허허허라는 분이 항상 그 대국 해설을 올려줘서 대박. 저분이 누군지 궁금했다고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대요? 찾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생을 웹툰 안 보고 드라마만 본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저희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웹툰은 구성이 한 회 한 회가 뭐 1수, 2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세기의 바둑 대국이었대요. 마치 최근에 복싱에서 파퀴아오랑 메이웨더 경기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주먹, 두 주먹. 그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제1회 응집의 세계 바둑 선수권 결승전으로 했던 대결을 그 바둑돌 하나하나에 한 회 한 회를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치훈 구단이 한수 논거에 기보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바둑 전문 기자분이 해설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냥 예시로 뭐 제가 단행본을 지금 가지고 있고 국지도 있으니까 하나만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1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둑판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름 잘못만 했다. 조훈현 구단. 조훈현 구단. 조치훈이라 했잖아. 미쳤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이 바둑판에 돌이 딱 얹어져요. 그쵸. 해당 수에 1 이렇게 써있고 흑돌이 돼 있고 옆에 이제 해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훈현 구단이 흑돌을 쥐어 우상 화점에 첫 수를 둔다. 두느는 밤새 운 사람처럼 퉁퉁 부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첫 수라서 사실 해설이 안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뒤로 가서 막 한 십몇 수 되면은 그 수에 담긴 의미 같은 거 해설을 그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 의미를 해설해놓고 그 에피소드는 그거랑 좀 묘하게 연결이 맞아요. 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국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 해설을 원래 단행본에만 넣으려던 거였던 거인 거죠. 웹툰에는 이제 그 수만 나와 있고 바둑판이랑 그 돌만 나와 있고 근데 역시 대한민국의 이 댓글러들의 댓글 능력은 거의 타의 저는 사실 들어가죠. 이 해석보다 그분의 해석이 더 확확 와닿았던 느낌이에요. 보면서 저는 미생 연재할 때 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도움이 댓글 됐어요. 볼걸. 댓글은 안 봤는데. 그리고 이게 몇 화로 끝날 거냐. 원래 재밌는 웹툰이 나오면 계속되길 원하잖아요, 사람이. 그쵸. 근데 이 대국, 145수까지인가? 144수까지인가 이런 거를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끝날 거를 알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죠, 또. 그쵸. 정말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작가의 정말 짜임새 있고 내용이랑. 작가님이 쭉 만화를 하시면서 사실 회사를 안 다녀보셨을 텐데도 그 중간에 그게 나오거든요. 중간에 잠깐 개그컷으로 딴짓을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누가 컴퓨터로 미생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작가가 회사 다녀봤나? 막 이런 게 나와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내가 이런 회사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정말 현실감 넘치고 그 미생 드라마 나왔을 때도 친구들이 아빠가 보면은 정말 똑같다고 한다. 자기 회사 같아서 드라마를 보기 싫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이분도 정말 이분은 당연히 만취 작가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다. 그쵸. 이 작가는 워낙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따 우리 얘기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자기의 주변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야후 같은 경우에는 삼풍백화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생도 사실 계약직이라는 문제 그리고 고졸이라는 어떤 이미 어떤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리고 근데 낙하산이란 함정. 그러니까 낙하산이란 되게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모순되는 게 되게 많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낙하산인데 하지만 차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랑 뭐 직장 여성 문제도 뭐 이따가 얘기 잠깐 하겠지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관찰력이 좋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말 그렇고. 다른 작품도 좋아하고 진짜 잘하는 작가인데 미생이 특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게 바둑하고 미생이 그냥 만약에 제목이 그냥 장그래 이런 다음에 그냥 장글 1화 2화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까지 아니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바둑하고 접목되면서 그 시너지가 엄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의미작용이 뭔가 맞아요. 그 바둑 자체의 한 수 한 수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는 사실 거의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런 어떤 풍부한 어떤 추상성 같은 게 이 실제 현실에서 있는 직장 생활이랑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현실을 막 풍부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정말 오묘하게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저 중간중간에 바둑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장그래가 뭐를 깨달을 때 자기가 해온 게 다 바둑이다 보니까 바둑에선 이거다 이렇다 뭐 이런 그리고 연출적인 것들도 뭐 바둑 돌을 놓는다거나 바둑 두는 자기를 추억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진짜 풍부해지는 거 작품이 그냥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었겠지만 풍부해지는 효과 바둑과 함께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놀라는 거 중에 하나는 바둑을 계속 얘가 바둑을 두던 애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바둑 생각을 끌어다가 쓰면서 자기 생활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쵸. 그 뭔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돼버리는데 그거에서 느끼는 딜레마 같은 걸 표현해냈다는 지점. 그니까. 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고민하거든요. 아, 나는 바둑에서 실패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내가 바둑에서 배운 교훈들을 내 직장 생활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 딜레마? 그쵸. 같은 거를 느끼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경험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포착해낸다는 게 이 작가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바둑도 안 둬봤을 텐데. 그러니까. 둬보긴 했지만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 텐데. 참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까 싶은 연륜인가 그게? 뭐 재능인가? 둘 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쵸? 살면서 자기 깨달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찰력이 좋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찬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찬은 캐릭터랑은 조금 다른 등장인물이죠. 미생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회사 얘기다 보니. 냄새를 보는 소녀랑은 다르게 다 그냥 그 사람이죠,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아까 냄새를 보는 소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캐릭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쵸. 정말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어떤 특정 성격 부분이 이렇게 극대화돼가지고 뭐 딱 그렇게 뭐 특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까 나쁜 남자 이렇게 그쵸.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비해 미생은 전혀 그거랑은 경우가 전혀 다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란 것도 없고 착한 사람이란 것도 없고 그냥 단지 주변 사람. 사람. 진짜 사람. 캐릭터가 부여된 게 아니라
사람 이런 거. 저는 이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성장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그건 아니고요. 이게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의 작품을 볼 때 더 공감이 되는 것처럼 장그래가 깨지고 안녕이가 깨지고 장백기가 깨지고 한석률이 깨지고 오상식도 깨지고 김대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벽에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다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보는 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보면은 옆에 다 마치 유머 중에 한 반에 한 명씩 꼭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다 일리가 있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차이인 거고 갈등도 있고 그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미생의 감상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국시가 살짝 삐졌는데 왜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못한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못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상태보다 항상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는 좀 거부감이 조금 드는 게 물론 경험치가 쌓이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을 하면 사람이 변하겠는데 그게 과연 나아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위기나 그걸 만나지 않았을 때의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위기나 뭐 극복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많이는 안 살았지만 20여 년을 살면서 뭐 나름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고등학교 때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과연 그 고등학교 때 내 자신한테 너는 어리고 뭔가 유치하고 뭐 그렇고 나는 그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성장 이랬을 때 살짝 의문감과 함께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랑은 조금 다른 게 내가 과거에 나보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쌓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당연히 진짜 아무런 일이 없었어도 그냥 시간에서 쌓이는 경험치들이 있고 아니면 뭐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거나 집에 큰일이 났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종류의 예를 들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배우는 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진다 이게 아니라 더 큰다는 거죠,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과 경험들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뭘 배워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배우고 더 당연히 고칠 거 아니에요. 뭐든 고쳐지지 않든 하든 뭔가 시도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보면은 장그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백하게 한계가 명백한 인간인데 그거를 이제 계속 도전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하는 인간이고 안녕이도 따지고 보면은 부족할 거 하나도 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도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너무 잘난 여자라서 받는 시샘이나 역차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거에 굽히는 걸 또 배우면서 하는 것들하고 장백기도 싸가지 없는 애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애인데 남을 인정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한석열도 막 방방 뛰고 막 자기 상사가 이러면 복수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 물론 그게 다 정말 옳다 이게 아니라 사회에 찌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인생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좋은 거죠. 저도 뭐 경험치를 쌓고 배우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변화하고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뭐라 그러지?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런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그 묘하게 성장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쌓이고 배우고 하는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거를 성장이라고 말할 때 묘한 거부감이 든다는 그러면은 거죠. 밥씨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변화의 변화. 변화의 그 경험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들이 왜냐면은 하나하나가 다 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 그대로 캐릭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정말 고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경험하고 일을 막 맞아들이고 이러면서 계속 변하니까 뭔가 고정된 캐릭터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그쵸.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니까요. 항상 똑같아요. 물론 안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안 변하는 진짜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는 것들이 꼭 있죠.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미묘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 그런 게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밥씨는 다른 거에 이제 뭐 젠더 아니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할 거는 아닌데 네.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관찰을 하다 보면 직장이니까 직장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킹맘의 고충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고 드라마화도 됐고 그때 그 댓글에서 아주 여성 직장인 분들이 굉장한 공감을 표현하시면서 남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막 훈계 댓글이 쫙 이렇게 있어서 몇 개 제가 캡처해두고 되게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안영이라는 어떤 능력 있는 여성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간부급 중에서도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문제 삼으려는 거는 지금 아니고 다만 저는 정말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직장 여성은 등장을 하고 직장 여성 인물은 등장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나오는 직장 인물 남성, 유부남들의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 작가가 이렇게 인물을 풍부하게 그려내고 여러 가지 시선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정말 천편일률적이에요. 그 유부남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애 있고 집에 있는 아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그려져 있어서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 생각하면서 버티는 그래서 더러운 직장 생활도 버텨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거의 다 하고 있어서 그게 정말 좀 모순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직장 여성을 분명히 등장시키고 있고 워킹맘의 고충을 이렇게까지 그리는데 왜 그 오과장을 필두로 한 여러 남성의 가정은 정말 이렇게 이상화되고 약간 맞아. 토끼 같은 자식들과 토끼 같은 자식들 맞나? 아무튼 뭐 무슨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정형화돼 있는 가정이죠. 딱 너무... 오과장이 오차장인가? 나중에는 아무튼 나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평범하지만 이상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그런 느낌? 이게 사실 현대 가정에서 흔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그 지점이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여성이 있는데 직장 남성의 가정에는 직장 여성이 없어. 그런 문제? 그게 좀 미묘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쓸 수가 있냐. 워낙에 지금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 지점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그러니까 이 작가 정도면 그런 것까지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뤄줄 수는 없었나?
그걸 그래서 그냥 아예 선차장 에피소드를 통으로 이렇게 빵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에피소드는 어쨌든 여성인물 시선으로 접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남성인물이 그 선차장 에피소드에서는 그 남편이 마치 너무 신경 안 써주는 남자처럼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서 아쉬웠어요. 세 번째 차는 역시 드라마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드라마니까 주제가. 드라마 차이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많이 이거를 드라마화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영화는 너무 짧으니까 드라마화 하자고 연재될 때부터 다들 말이 많았고 그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걱정들이 정말 많았죠. 이거 분명히 한국에서 하면은 뭐 갑자기 안녕이랑 장그래랑 사귀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우려와 이거를 다 이겨내고 TVN에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기름기를 빼고 원작을 가져가면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냄새를 보는 소녀랑은 다르게 잘 가져다가 어줍잖은 정말 아까 말했듯이 어줍잖은 러브라인을 안 끼워놓고 모든 독자가 우려했던 안녕이랑 장그래랑 사귀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 웰메이드였죠. 네, 저는 드라마도 굉장히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생 드라마도 잘했어요. 잘했어. 상당히 잘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웹툰은 성공한 웹툰이고 그거를 가져다가 드라마로 쓸 때는 성공한 부분은 살리면서 뭔가 더 드라마로 했을 때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확실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 이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리얼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현재성, 약간 지금 동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랑 그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는 그 느낌과 호소력 있는 대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심지어 장면 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웹툰에서 오 차장이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두고 그 옆에 그 새로 팀원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 이름 뭐지? 천과장. 천과장한테 딱 보면서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구도가 컷이 드라마랑 웹툰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 맞아. 식으로 그 장면 배치라든지 스토리 라인, 그 리얼리티 약간 그런 어떤 사실성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호소력 있는 대사들까지 거의 다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웹툰의 장점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서 드라마가 첨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잘생긴 배우들. 정말 놀랍게도 장그래가 너무 잘생겼잖아. 임시완의 발견. 근데 임시완이 미생 프리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생의 그 전 얘기를 하는 프리퀄. 거기에 장그래로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걔 장그래도 그 웹툰에서 보면 좀 별로 못생겼고 안영이도 그렇고 한석율이랑 장백기 짱 못생겼잖아. 장백기 짱 못생겼어요 웹툰에서. 근데 장백기 못소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얘들을 잘생겼어. 변요한 강하늘 잘생겼지. 강하늘 잘생겼지. 안영이 말할 것도 없죠. 약간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 눈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강. 드라마는 당연히 시각화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온 거지. 그리고 드라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를 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원작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있었는데도 중간에 웹툰에서 늘어지거나 조금 안 맞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거? 이게 내가 원작자였다면은 참 청출어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달까? 그리고 이게 웹툰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바둑 경기와 이렇게 같이 접점을 만들게 된 구성 자체는 드라마로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빼버린 그런 것도 저는 그쵸. 굉장히 현명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살릴 방법이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전 정말 거기다가 이거 잘생긴 배우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제가 지금 이 미생 때문에 너무 흥분돼 있는데 잘생긴 배우 했으니까 말인데 잘생기지 않아도 되는 그 중심 젊은 사람은 잘생긴 애들을 박아놓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을 박아놓고 그 주변의 어떤 인물들은 정말 연기 잘한다는 배우들 다 데리고 왔어. 보니까 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를 잘하니까 드라마가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미생이 웹툰은 사실 각각의 인물을 따로 다뤄도 되거든요. 웹툰은. 어차피 그 에피소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드라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해놨어요. 만화에서 보면은 오상식 차장이랑 안녕이랑 그렇게까지 접점이 있지 않아요. 드라마처럼. 맞아요. 그리고 뭐 선 차장이랑도 그렇게 막 친한 사이 아니고요. 모든 대부분의 거의 이제 한석율이 여기저기 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거 외에는 각각 인물의 그런 교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적은데 드라마로 오면서 많이 얽혀있고 자기들끼리 이런 것들 그리고 살아나 있는 캐릭터들 그 강대리하고 지금 우결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아닌가? 아무튼 강대리하고 그 안녕이 상사 중에 몰랐어. 야 안녕이 맨날 이러는 애 있잖아요. 걔도 되게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한석율 상사도 되게 비중 있게 나왔고 그런 주변 인물까지도 잘 살렸다. 배우들이 잘해서 그래. 그 잘하는 배우들을 데리고 온 것도 능력이지. 그쵸. 왜 요르단 에피소드 그 사기치는 애 있잖아요. 네. 걔 그 배우도 아저씨 나왔던 그 배우. 아 그래요? 네, 아저씨에서 걔 그거잖아. 이거 방탄유리야 삐 이거. 걔가 걔잖아요. 그 박과장인가. 그 약간 자아도취돼 있는. 근데 그 웹툰에서는 굉장히 키가 크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그 배우를 가져다 씀으로써 나는 정말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연기 잘하죠. 그 배우가 연기를 정말 감초처럼 되게 잘하잖아요. 생긴 것도 약간 그걸 잘 어울리게 생겼어. 입술이 약간 보라색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인상이 되게 약간 나쁜 짓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딱 처음 등장했을 때 그 포스.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 연출가한테 제일 필요한 재능이 뭐냐 하면은 적재적소에 배우를 배치하고 그걸 끌어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했다. 네, 진짜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임시완이 연기를 잘해요, 거기서. 근데 장백기 했어봐. 그래,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했어요. 맞아요. 그런 그 드라마는 정말 캐스팅 문제가 정말 뭐 무시 못하니까 그러니까 윤진서를 캐스팅하면 안 됐지. 그래, nem보소 그거 좀 반성 좀 하세요. 진짜 캐스팅 개망이고 그건 어쨌든 미생은 캐스팅도 심지어 엄청 적절했고. 그래, 특히 김대리 머리 뽀글거리는 것 봐. 너무 귀엽잖아. 어떻게 이제 그렇게 했지? 제 미생을 이제 웹툰을 다시 봤잖아요. 근데 너무 매력있지. 음성 지원돼. 음성 지원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머지 캐릭터는 만화랑 웹툰이랑 조금 달라서 그 정도는 아닌데 김대리 거 읽을 때만 그 목소리가 그 김대명 배우의 목소리가 막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드라마에선 그렇게 막 통통하고 막 이런 귀여움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고 다만 그냥 좀 좋은 상사 정도 느낌인데. 드라마에서는 통통한데. 그러니까 웹툰이 별로 안 통통하다고. 그런가? 웹툰이 그렇게 엄청 통통하진 않지 않나? 느낌이? 걔가 더 통통해. 그 웹툰보단 드라마가 그건 그래. 더 통통하고 그 빠글머리에 귀엽죠, 더. 귀여움이 첨가됐어. 너무 귀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굳이 조금 실망한 캐릭터를 꼽으라면 나는 오히려 오차장. 왜냐면 연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생각한 결이랑 너무 달랐어요. 나는 근데 그래서도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잘못한 거라고 하면 안녕이한테 너무 추근덕대는 느낌이랄까?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녕이한테 친절해야 되는지가 드라마라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외에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왜
혹시 좋아하나? 막 좋아한다면 차라리 더 말이 될 것 같은. 오피스 와이프. 같은 부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른 부서인데 오지랖 뿌리잖아요. 그거 안녕이가 막 쪼이고 있으면은 솔직히 회사에서 누가 나서가지고 남의 부서에 가서 그렇게 그래, 뭘 남의 하면서 부서에선 안 하지. 그 정도까지 할 만큼의 이유가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인물한테. 이게 그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오과장 캐릭터가 너무 웹툰에서 굉장히 특이 캐릭터, 눈이 항상 빨개 있고 그 워커홀릭 그런 거에 일을 일대로 딱딱 하면서도 뭔가 그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상사의 어떤 텃세 같은 거나 어떤 그런 자존심 같은 걸 내세우지 않는 굉장히 정말 보기 드문 캐릭터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 실제감 있게 그 사실 그 드라마에서 봤을 때의 오 과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오과장은 제가 드라마 봤을 때 느낌은 조금 웹툰보다는 권위적인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좀 느낌적인 그렇죠? 느낌인 것 같기도 변한 한데. 걸로 치면 제일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배우를 근데 만나면서. 오히려 그래도 그게 현실감을 넣어줬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웹툰에서는 그게 웹툰화된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실제로는 그런 상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캐릭터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머리카락을 봐. 누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권위적이지 않을 수 있는 상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배우를 만나면서 살짝은 권위적이면서도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그런 거의 느낌으로 탈바꿈했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조금 그랬던 게 원작 아예 바꾼 것도 아니고 아예 따라가는 것도 아닌 느낌이라서 약간 여러 가지 인격이 보였달까? 아, 좀 일관성이 없어 보였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인물의 궤도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작품이랑 똑같은데 몇 개씩 핀트가 튈 때가 있었어요. 되게 오버하는 연기를 많이 오버스럽게 하는 연기들이 있었는데 저거는 조금 실망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거랑 바뀐 것 중에 장백기랑 안녕이가 러브라인이 생겼죠. 맞아요. 그거는 정말 없었던 건데 러브라인이라는 요소는 미생에선 거의 등장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안녕이가 장그래한테 이렇게 하는데 장그래가 조금 눈치 없어서 전혀 못 받아주는 그런 느낌임. 이 정도. 맞아. 근데 사실상은 뭔가 웹툰에서도 안녕이가 장그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다만 좀 어떤 능력치를 보려고 하는 거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좀 개인적인 관심. 애정인가? 그게? 그러니까 초기 단계, 완전 초기 단계. 왜냐면은 밥 먹자고 계속 연락하고.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가 봐. 잘 모르셔서. 장그래가 눈치 없이 저 일해야 돼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밥 먹자고 하거나 그냥 안녕이가 마지막에 자기 머리 기른 거 어떻냐. 왜냐면 장그래가 안녕이한테 좀 여성스럽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장그래는 그냥 한 말인데 진짜 그냥 한 말인데 안녕이가 그 다음에 머리를 기르고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그게 약간 그 안녕이 가정사가 좀 있잖아. 네. 그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그 가부장적인 것도 아니야. 그건 정신 나간 아버지? 암튼 완전 무시하다가 막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처지 되니까 굽신굽신하는 그 쓰레기 같은 아버지? 한테서 억눌리면서 자란 그런 걸로 인해서 남성에게는 강해 보여야 된다라는 거를 유지하다가 아버지와 진짜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장그래라는 어떤 인물을 보고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히 공부 엄청 잘했고 막 스펙 착착 쌓았고 이래서 일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시야가 그쵸. 장그래는 전혀 아닌데 그런 시야를 보잖아.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한 거지. 난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얘는 얘가 신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친해지고 싶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측이 되고 약간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후에 매력이 된다. 그치. 그럴 수 있겠지. 그게 매력이 돼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한다 완전 이게 아니라 미묘한 그런 게 있었고 뭐 중간중간 대사 중에 정확히 뭐라고 하나하나 말을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묘하게 안녕이가 장그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드라마랑 비교하는 거니까 웹툰에서는 진짜 미묘하게는 등장할 지언정 사실 거의 드러나진 않잖아요, 전면에. 웹툰에서, 아니 드라마에서도 장백기가 혼자 이렇게 소가리를 좀 하는데 안녕이는 전혀 철벽? 그런 느낌이었죠. 뭐 셔츠를 사주는데 그런 거가 있었고. 역시 근데 드라마에는 애정 코드가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쵸. 아예 없으면은 안 되고, 그리고 말이 안 돼. 선남, 선녀들이 같이 있는데 맞아.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 개 죽이는 변녀는 안 생겼을까? 그리고 저는 그 미생 전체에서 제일 좋은 캐릭터를 하나 꼽으라면은 거의 한석율 씨. 웹툰에서 너무 그냥 끌려요. 밉상이지 않나? 나 너무 밉상이야. 아니야, 저는 그렇게 남자 성격은 조금 솔직하고 거침없고 자기 생각이 확신 있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소심하거나 장글에 소심하죠. 장백기는 꽁에 있죠. 이런 성격은 좀 답답해 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그 판단을 믿고 행동도 확실히 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걔 진짜 난 걔를 왜 미워하냐면 초반에 PT 같이 하기로 해놓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땡이 치잖아. 나 진짜 그거 진짜 분노 포인트거든요. 그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진짜 그거 진짜 개분노 포인트. PT 같이 하기로 하는 그 팀플 같이 하기로 한 구성원이 그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는 정말 분노 오브 더 분노의 어떤 포인트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첫인상이 안 좋게 박힌 터라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한석유를. 나는 좀 거기에는 이입을 하지 않고 봤죠. 그냥 개인의 성격. 내가 걔랑 팀플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로 생각을 했을 때는 팀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치. 그렇게 치면 그거 이제 이렇게 치면 내가 장그래랑 막 사귄다 하면은 답답해 막 이럴 것 같고 장백기랑 사귀면은 삐졌어? 왜 삐졌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한석유랑 사귀면 되게 재밌게 잘 사귈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렇게 치면 그렇죠. 야, 장그래랑 사귄다 생각하면 암 걸리죠. 좀 별로. 왜요? 그래요. 좀 그렇죠. 그런 포인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개인 팬의 입장에서 인물 동의를 하겠습니다. 팀플 하려고 하면은 안녕이랑 할래요. 저도. 저 업혀갈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본인이 왜 스스로 싫어하는? 아니야. 그 업혀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예 안 하는 게 싫다는 거죠? 아니지. 한석율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딴지 건 거. 그게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포인트거든요, 사람을. 혼자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네, 열심히 할게요. 알았어요. 딴지 안 걸게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 열심히 하는데 딴지 거는 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남이 해놓은 거에 토다는 거 진짜 그런 제일 애들 싫다고. 있어. 여행 갈 때 계획 자기 안 세운 다음에 가놓고 야, 진짜. 이거 아니지 않아? 계속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 지금 욕하고 싶은데 참았죠? 네. 사실 저는 이럴 때. 지금 누구 떠올렸죠? 아니, 떠올리진 않았어요. 여행 갈 때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팀플 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팀플 할 일이 없어서.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미생에서 전 개인적으로 미생 빠여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너무 말하고 싶어요. 말하세요. 미생의 장점이 이제 호소력 짙은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가슴을 울린 대사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많죠. 진짜 많죠.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바쁘게 보낸 하루,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밥신 항상 이런 류의 대사에 공감하더라. 이거에 공감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는 그냥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대사 되게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명대사. 사람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이거 미생 첫 부분에 나온 이 대사를 제일 좋아해요.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해서인 걸로 생각하겠다. 이게 장그래가 바둑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기재가 이게 자기 바둑 그만두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저것 생각해낼 수 있는 변명들 있잖아요. 집이 어려워서 알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둑에 열심히 못했고, 재능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거는 오히려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는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그만둔 걸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장면인데, 난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울 뻔했네. 진짜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여기 부분 진짜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미생에서. 왜 여기를 제일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건 아닌 거지. 제 인생이 약간 그렇거든요. 나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한 건 아니지. 근데 뭔가 자신 있게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없는 그 정도. 그런 정도의 그런데 어쨌든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해요. 그냥 내가 재능이 없다.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이런저런 핑계가 있다라는 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했어라고 하는 게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훨씬 나한테 상처가 덜 된다는 느낌? 도피죠, 일종의.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국씨가. 이제 와서 포옹해줄 필요 없어. 근데 어쨌든 그거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대사에서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울린다, 이런 게 책의 단행본에는 한 권에는 한 군데 나오는데, 이 대사는 정말 저는 인생 대사 중에 하나예요. 제 인생 정말요? 대사. 그 네. 정도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거예요. 장그래가 막 빌딩 숲을 이렇게 밤에 보면서 이 많은 불빛 중에 나한테 허락된 게 이렇게 하나가 없냐 이런 건데 그때 참 그게 취준생을 앞두고 있던 신분이어서 그랬는지 되게 와닿았어요. 그 배치기 랩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사를 드라마가 다 살려주긴 했는데. 배치기 랩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냐면 배치기 노래가 더 나중일 것 같은데. 그럼 배치기가 따라한 거지. 이 대사를 인용해서 이후에 나온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한 뉘앙스인데 그 빛을 책임진다 이런 게 아닌데 이 많은 도시에 내가 발들일 빌딩 하나 그 노래 뭔지 알겠다. 아무튼 그런 것들 정말 진짜 집 많고 세상에 진짜 땅도 많고 뭣도 많고 뭣도 많은데 내게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죠. 이걸 내가 다시 보면서 최근에 공감하게 된 대사는 이거예요. 사람 경계하고 의심부터 하면 자기 꾀에 빠져요. 이거는 내가 그전에는 몰랐던 거야. 이게 내가 겪고 나서 이거를 내가 이런 거죠. 나의 삶에서 뭔가를 겪어보니까 저도 저 낯은 진짜 안 가리는데 사람을 좀 가려요. 사람을 믿고 다 마음을 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나한테도 하는 말이고 내가 또 당해보니까 알겠는 것도 있고 내가 이걸 역으로 당해보니까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들이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용기를 내는 거고 그럼에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구나. 그래야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탁 하고 이때 와서 보니까 볼수록 더 새로운 게 보이겠죠. 그게 명작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여러 번 봐도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맞아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내구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신선한 표현이네요. 내구성. 아니 많이 해. 이 말 많이 해. 저한테 신선했다고요? 네. 무식해서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번 봐도 닳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로
경험했을 때 와닿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게 정말 맞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라마랑 비교하다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된 게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사들을 그냥 거의 그대로 다 가져와 버렸으니까. 예스 이렇게 하고 더할 나위 없었다 이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가 그냥 다 그대로. 그거 그 빌딩에 좀 써 있어요. 그 글씨.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가 잘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웹툰에 정말 무시하지 못할 매력이 작가가 이 정도의 호소력이 있는 그치. 대사를 뽑아냈다는 건데 그걸 대단하죠.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현명했던 거죠. 그 2차 창작을 할 때 현명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 한 줄 평으로. 한 줄 평. 먼저 하세요. 제 한 줄 평은 예술은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뭐 설명을 조금.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씨 이런 말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나 언젠가 방송하면은 뭔가 이거에 대해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멋있는 느낌인데 뭔가 상투적이고 멋있는데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 참 하시네요 국시가. 내가 먼저 했지롱. 전 준비한 건 아닌데. 나 언젠가 준비해서 할 거야. 어딘가에선가.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어 시간 같은 문학 시간 이런 데에서 문학의 순수성과 뭐 사회성 이런 걸 논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꼭 사회성이어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 깊은 감동이 오는 예술 작품은 결국엔 삶을 반영하고 있을 때 그냥 예쁘기만 한 거는 사실 와 하고 끝인데 미생이 우리한테 이만큼의 메시지와 감동을 주는 거는 우리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의 한 줄 평을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좋아하는 작품이고 이걸 어떻게 한 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멋들어지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좋은 거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죠 왜? 더할 나위 없었다. 아니야. 그런 거 부족해 뭔가. 그렇게 언어화되는 그 순간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러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고민하거나 이럴수록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위안을 건네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웹툰 자체도 그 작가의 말 앞에 써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작가의 의도 자체도 그런 직장인들에게 어떤 위안을 건네려는, 그러니까 위안이라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게 위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삶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동등한 눈높이에서 삶을 반영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해서 드라마로 만든 연출자들, 제작자들도 이 웹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거를 잘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종의 위안을 건네기 위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약직 문제도 사회 이슈화가 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물론 실패로 돌아갔고 여전히 창조경제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위안을 웹툰 작가 그리고 드라마 한 그런 제작자들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 줄 평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위안을 건네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단행본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 예를 들어서 취직한 친구에게 선물로 준다. 이러면은 위안을 건네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두 웹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했던 드라마 된 웹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말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패션왕이라는 기안 84의 웹툰이 SBS에서 2012년 3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20부작으로 종영을 했고요. 폭망. 9.6%예요, 시청률은. 폭망. 그치만 별로였다. 그리고 무한동력이 웹드라마로 TV캐스트에서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6부작으로. 이건 안 봐서 모르겠네요. 저도 안 봤고요. 웹툰은 재밌는데. 그리고 예쁜 남자, 천계영 작가의 예쁜 남자가 KBS2에서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16부작 3.8%로 폭망. 시청률 폭망. 근데 장근석을 캐스팅하면서 아마 해외 판권을 좀 노린 것 같은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가 OCN에서 2014년 11월 23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10부작으로 했고, 닥터 프로스트의 흰머리를 탈색하다가 지쳐서 잘 살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그런 드라마. 별로던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고. 여자 만화 구두. 이게 2014년 2월 24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SBS 플러스에서 케이블 채널에서 만든 거라 그냥 이렇게 넘어갔고요.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KBS2에서 2015년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2.4%라는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나온 줄도 몰랐는데요, 저는. 나온 줄도 모르고. 그게 웹툰으로 만든 게 맞나? 맞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종영을 했고요. 웹툰은 꽤 재밌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이 밤을 걷는 선비, 라스트, 이게 같은 작가, 강영규 작가의 건데, 밤을 걷는 선비는 MBC에서 7월 8일부터, 올해 7월 8일부터 지금까지 20부작으로 방영 중, 거의 이제 종영할 때가 됐죠. 그리고 라스트는 JTBC에서 7월 24일부터 방영 중입니다. 우리 헤어졌어요도 웹드라마로 네이버 TV캐스트에서 2015년 6월 29일부터 방영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웹툰도 지금 네이버에서 월요일에 연재 중. 끝났어요. 우리 끝났어요? 헤어졌어요가 완결됐어요. 아, 그래요? 네. 요새 완결되었고. 안 봐서 몰랐네요. 여주 때문에 바람돼서 죽을 뻔. 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윤니나 때문에 짜증나 죽을 뻔. 아, 진짜 무슨 그 웹툰은 진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웹툰 자체가. 근데 또 로맨스 구조로서는 적당한 그런 거였죠. 또 방영 예정인 것들 중에서 기대작이 많죠, 여기. 기대작이 많이 있죠. 이게 최근 이제 웹툰의 드라마화가 미생 이후로 확 뜨면서 이제 인기작들이 대표적으로 치즈 인 더 트랩. 정말 이거는 저희가 진짜 심지어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도 너무 많은 건데 팬층이 너무 두텁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치어머니? 막 이렇게 부르던데. 캐스팅 가지고 어찌나 난리가 났는지. 난리가 났죠. 홍설력에 뭐 누가 어울리네 이러다가 결국엔 김고은 씨가 또 유정역에는 박혜진 씨가 아주 이견 없이 근데 됐고. 맞아요. 되게 모델 출신 연기자들이 많이 캐스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TVN에서 방영 예정이고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가 SBS에서 9월 중에 방영 예정이고. 네, 이거 저 너무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거 웹툰 되게 제가 좋아하면서 봤던 웹툰이기도 하고 여자 주인공이 캐스팅이 완벽해. 신민아를 좋아하시는? 신민아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완벽해. 왜냐면 너무 잘 어울려. 그 캐릭터에 그 신민아가 너무 잘 어울려. 이미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했었던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 JTBC에서 하반기 방영 예정. 네, 이것도 굉장히 기대작입니다. 송곳도 어떤 의미에서 미생과 유사한 게 사회현실이랑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대사 같은 거도 좋고 또 뭐 최규석 작가가 또 워낙 이름이 있는 작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죠. 현재까지 캐스팅만 봐도 그렇게까지 무리가 없고 이래서 기대가 돼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리가 시트콤화 될 예정이라는.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기대작이죠. 이 웹툰 하면 마음의 소리 아닌가? 아니 조석을 누가 할지가 그게 궁금하네요. 조석은 조석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왠지 되게 센세이션은 어떤 개를 갖다 쓸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리는 또 웹툰 중에 거의 제일 많이 보는 웹툰이지 그쵸? 않나 싶고. 완전 초장수 웹툰에다가. 지금 9년인가 했을걸, 연재? 그 와중에 지각을 안 했어. 애봉이는 누구야? 모르지. 애봉이 역할하는 사람 좀 불쌍한데. 그러게. 그렇고. 어쨌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기대작. 앞으로도 정말 웹툰이 지금 쏟아지는 만큼 2차 컨텐츠 시장도 활발해질 것 같고 이 붐이 꺼지기 전에 많이 드라마화가 될 것 같아요. 주로 웹드라마로.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대와 많은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대체로는 많은 실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고 아주 적은 만족감을 주겠죠. 그럴 겁니다. 이게 원작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뭘 해도 사실 고깝게 보이는 게 조금 있으니까. 원작충. 그럴 수밖에 없지. 원작의 팬이면 또. 그쵸. 내가 생각한 해석과 다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하고.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다음 주제는. 네.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야 되잖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긴장되게 말해봐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내가? 해봐요. 못하겠지? 연애툰입니다, 연애툰. 연애툰이라니. 연애. 대한민국은 너무 연애에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초치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어딜 가든 다 연애 얘기만 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거야, 진짜. 사랑. 그건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애툰으로. 그렇죠. 연애툰이 너무너무 많지만. 달달하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네. 청취자분들을 녹이고. 혹시 알아요? 우리의 개인사가 조금씩 나올지? 에이, 절대 안 되지, 그거. 아니, 떡밥을 던지고 있는데 왜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거야? 알았어요. 혹시 모르죠. 국시와 밥시의 향긋하고 달달한. 근데 우리 이름부터 망하지 않았어? 달달하기 어려운 이름? 웹툰 마카롱으로 잠깐 바꿔. 웹툰 마카롱. 그럼 설탕과 밀가루? 막 이런 걸로? 좋다. 내가 설탕할래. 뭐야, 나 너무 안 오늘 달달하잖아. 하얀 옷 입고 왔잖아요. 알았어요. 설탕도 하얗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네. 다음 주제는 연애툰이고요. 네. 녹음실을 항상 제공해 주시는 안 감독님 감사하고. 뭐야, 갑자기 수상소감 모드인데? 하나님께. 믿지도 않잖아요. 네네네. 그냥 꼭 그 말을 하길래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 다 감사하고. 감독님, 같이 출연해주신 배우 여러분들. 배가 고프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연애툰 달달한 얘기로 돌아오겠고, 오늘은 진짜 국밥 좀 먹으러 갈까요? 그럽시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네. 지금까지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